안녕하세요. 과통용통 북한과학들 토파보기 변학문입니다. 오늘 주제는 정보화는 북한의 핵심 정책 목표 세 번째, 의료의 정보화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수준이 낮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높이기 위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3월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서 의료의 지능화 정보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의료의 정보화를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각 병원의 정보체계 확립입니다. 북한은 병원들이 접수, 진단, 치료 등 모든 의료행위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의료의 전 과정과 병원 운영에서 컴퓨터 이용을 확대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더욱 과학화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원 정보체계 개발과 도입은 평양 문수지구 병원촌에 있는 주요 병원들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류경치과병원은 이과대학과 함께 환자의 접수, 진찰, 치료 내용을 모두 전자병력서에 입력해 저장하고 이를 필요할 때 해당 과와 의사들에게 전송하는 체계를 만들고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이용해서 골밀도를 측정하고 임플란트를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둬서 의료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2016년 정보화 모범단위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어서 옥류아동병원과 류경안과병원도 미진한 표준화에 따른 자료의 호환성 문제, 사용자 편의성 문제 등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각자 김책공대와 함께 병원 정보체계를 개발, 도입해서 2018년 정보화 모범단위로 뽑혔습니다. 또 병원촌에 있지는 않지만 평양의학대학도 병원 정보체계 확립에 필수적인 중환자 원격감시 및 관리체계를 2018년 국가과학원과 함께 개발했습니다. 이 체계는 환자의 혈압, 맥박, 체온, 호흡수, 심전도, 산소 포화도 같은 지표들을 측정해서 주 컴퓨터에 저장하고 이를 의사와 간호사들이 볼 수 있도록 모니터에 전송하고 환자 상태에 이상이 생기면 담당 의료진의 휴대폰에 경보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 체계가 개발됨으로써 간호원 한 명이 단 한 명의 중환자가 아니라 중환자 전체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이 밖에도 의료진을 위한 최신 의학과학기술 정보 서비스, 수술 화상 원격 교육실, 약품관리 정보체계 등을 개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병원 정보체계, 전자병력서, 중환자 원격감시 등은 우리가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북한은 최근에서야 앞서 말씀드린 병원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다른 병원들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먼거리 의료봉사체계의 강화입니다. 북한은 도시와 농촌의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먼거리 의료봉사체계, 즉 원격 의료체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개인들이 각종 진단 장비를 갖추고 의사와 직접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환자의 모습이나 진료 데이터를 보면서 진단과 치료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병원과 병원을 연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 사이에 매우 큰 의료 격차를 단기간에 줄이기 힘든 상황에서 지역병원이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원격으로나마 중앙급 병원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북한은 김정일 집권기인 2009년 3월 중앙급 병원인 김만유 병원과 도급 병원인 평안북도 인민병원, 그리고 구역급 병원인 만경대 구역 인민병원을 연결해서 시범적으로 먼거리 의료를 시작했고 이 경험을 기반으로 병원 간 연결을 점차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3월에는 평양산원의 유선종양연구소와 각 도시군 병원들을 연결함으로써 전국적 범위의 유선암 검진이 가능해졌다고 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옥류아동병원과 각도 소아병원을 연결했다고 합니다. 이후 도소아병원과 군단위 병원들도 연결됐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2019년 1월 황해북도의 한 산골에서
무호흡 발작을 일으켜 생명이 이태로웠던 생후 한 달 아기를 군인민병원과 옥류아동병원이 원격으로 협력해서 치료하는 등 먼거리 의료체계가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중앙급 병원이 이 체계를 이용해서 최신 의학 자료와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지방병원 의료진의 전문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전했습니다. 셋째, 각종 건강관리 앱과 기기 개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9년 김일성 종합대학 정보기술연구소가 개발한 활력 2.0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앱은 휴대폰에 연결된 측정 장치로 혈압과 맥박, 폐활량, 호흡수, 혈중 산소 농도, 걸음수와 거리,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 시력과 청력, 심리 상태 등을 측정하고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서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몸 상태에 맞는 운동 방법과 자가 건강관리 방법을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저장된 데이터들은 담당 의사의 참고 자료로도 쓴다고 합니다. 대동강 세기술개발소는 휴대폰용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 프로그램 복동이를 개발했습니다. 수유, 목욕, 체온, 투약 이력 등 출생부터 5살까지 성장 과정의 여러 내용을 입력해서 그래프와 표로 볼 수 있고 해당 나이대의 표준 지표와 비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옥류아동병원의 임신 건강관리 지원 프로그램과 어린이 구급대책 프로그램, 고려의학종합병원의 민간요법 전서와 2살 이하 영유아 육아를 돕는 꽃망울 등 많은 기관과 회사들이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가정용 건강검진기를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보건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의 정보화 중 첫째, 병원 정보체계 확립, 둘째, 먼거리 의료봉사체계 강화, 셋째, 건강관리 앱 개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북한은 미흡한 보건의료 체계를 개선 강화하기 위해서 의료의 정보화를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 북한과학기술 톱파보기 의료의 정보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